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흔들렸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빠지지? 삼성전자 이익이 늘었다면서 왜 시장은 좋아하지 않지? 이 정도면 오히려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느냐?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처럼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계속 가져올 수 있느냐? 시장은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왜 실적 뉴스에도 흔들렸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루 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하반기에 꼭 봐야 할 핵심입니다. 좋은 실적보다 중요한 건 좋은 실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이건 분명히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과 주가가 바로 올라야 한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나온 숫자보다 다음 숫자를 더 봅니다. 이번 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중요하죠. 그런데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분기에도 벌 수 있나? 내년에도 벌 수 있나? AI 서버 투자가 계속 이어질까? 메모리 가격은 계속 버틸까? HBM과 고부가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더 큰 몫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부족하면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적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 겁니다. 주가는 이미 미래를 많이 반영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가 나왔을 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더 강하지 않거나 앞으로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면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익은 좋은데 이게 피크는 아닐까? AI 수요가 너무 빨리 반영된 건 아닐까?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한국 반도체도 같이 흔들리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는 실적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적이 좋아진 이유, 그 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그 지속성을 믿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큰 변수는 AI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 배경에는 메모리 회복과 AI 수요 기대가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도 필요하고요.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요. SSD와 낸드 수요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붐은 삼성전자에게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보는 건 단순한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AI 투자가 계속 커질 때는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엔비디아가 오르고요. 마이크론이 오르고요. AMD, 브로드컴,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은 갑자기 겁을 냅니다. 혹시 AI 투자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건 아닐까? 지금 반도체 이익이 일시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이지만 움직이는 이유는 글로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술주, 엔비디아,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심리,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 주가에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만 따로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전 세계 투자 심리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국내 뉴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왜 빠졌는지, AI 투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지,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쪽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한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실적은 좋은데 왜 시장이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메모리 가격이 반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장이 아닙니다.
AI 수요가 진짜 장기 수요인지, 삼성전자가 그 수요에서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는지, HBM에서 고객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는지, 고부가 제품 비중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메모리 이익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회복인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비교도 계속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훨씬 선명한 수혜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AI 메모리 수혜를 가장 빠르게 숫자로 보여준 회사가 SK하이닉스였죠. 그럼 삼성전자는 질문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도 따라올 수 있나? 삼성전자도 고부가 메모리에서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나? 삼성전자도 AI 서버 수요를 제대로 가져올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나와야 합니다. 고객 인증, 공급 확대, 이익률 개선, 실제 매출 반영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신호라기보다 시장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도 꼭 봐야 합니다. 7월 7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많이 사도 외국인 큰 돈이 빠지면 주가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회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전체를 봅니다. 원화 흐름도 보고요. 미국 금리도 보고요. 글로벌 기술주 분위기도 보고요. AI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건 단순히 삼성전자가 싫어졌다는 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줄이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한국 비중을 잠시 조절하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AI 반도체 쪽 차익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려면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 AI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확인, 삼성전자가 HBM과 서버 메모리에서 더 많은 몫을 가져온다는 증거, 그리고 환율과 시장 분위기가 너무 불안하지 않다는 조건, 이런 것들이 맞아야 외국인 수급이 다시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하루 순매수, 순매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담는 흐름으로 돌아오는지, SK하이닉스만 보는지, 삼성전자까지 같이 보는지,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볼 때도 한 종목만 따로 보면 헷갈립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는지 봐야 하고요. 동시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한미반도체, HPSP, 민우공업, ISC 같은 장비와 소부장으로 번지는지도 봐야 하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이어지면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가 흔들림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건 기대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기대치가 더 높았던 경우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장이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숫자가 나왔을 때 더 큰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대형주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을 때는 시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요. 좋아질 때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그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익이 회복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회복 자체보다 회복의 높이와 길이를 봅니다. 이익이 한번 좋아진 것인지, 여러 분기 이어질 수 있는지, AI 수요가 꺾이지 않는지, 메모리 가격이 유지되는지, 고객사가 재고를 쌓는 수요인지, 실제 서버 투자가 계속되는 수요인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애매하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AI 반도체와 연결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AI 붐은 계속되는가? 지금 시장은 이 질문 하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럼 이번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싸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가격보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안정되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회복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반등하는지, 삼성전자의 다음 실적 추정치가 유지되는지, HBM과 서버 메모리 쪽에서 추가 확인이 나오는지, 이 조건을 봐야 합니다. 만약 주가만 빠졌는데 실적 전망은 유지되고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살아난다면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조금 반등해도 실적 전망이 꺾이고 AI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외국인이 계속 줄이면 그 반등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다 내린다로 단순하게 볼 구간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 쉽게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사실과 시장이 더 높은 확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단기 반등으로 보는지, AI 메모리 사이클 회복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반기 전체 재평가로 보는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온 분이라면 손절과 비중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가격대를 지키는지 봐야 하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 회복을 보는 분이라면 하루 급락에만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AI 수요가 계속되는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지,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커지는지,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회복되는지, 이런 흐름을 봐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기준을 중간에 바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빠지면 장기 투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장기 회복을 보고 샀는데 하루 조정이 나오면 겁나서 던집니다. 이러면 계속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기준 없이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뉴스가 많고 수급도 크고 글로벌 변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내가 이번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건지, AI 수요 장기화를 보고 있는 건지, 외국인 수급 회복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많이 빠져서 들어가는 건지, 이걸 스스로 구분해야 합니다. 통계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적 19배라는 말은 강합니다. 듣는 순간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 수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강한 숫자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숫자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적이 좋아진 건 맞지만 그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가 조정받은 건 맞지만 그 조정이 끝났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팔았다는 건 부담이지만 다시 들어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실적과 좋은 매수 타이밍도 다릅니다. 이걸 꼭 나눠야 합니다.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분할이 맞습니다. 하루에 모든 판단을 끝내려 하지 말고요. 외국인 수급이 진정되는지, 거래대금이 어떻게 붙는지, 반도체 섹터가 같이 회복되는지 보면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줄일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안전한 종목처럼 느껴지지만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대가 너무 커진 상태에서는 작은 의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보다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만 보면 좋아진 게 맞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제 좋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AI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고부가 메모리와 HBM에서 더 큰 몫을 가져올 수 있느냐?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담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을 단순히 실적 좋은데 왜 빠졌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다음 수요, 다음 계약, 다음 외국인 수급, 이걸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여기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안심할 구간도 아닙니다. 좋은 실적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AI 수요가 계속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살아나는지,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유지되는지, 이 네 가지가 하반기 삼성전자 흐름의 핵심입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실적, 숫자 하나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것도 봐야 하지만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외국인이 그 지속성을 믿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RAM, 낸드 파운드리, 서버 메모리,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하죠. 여기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 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다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하천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 말만 듣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AI 수요와 반도체 사이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실적 19배, AI 반도체, 외국인 수급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공포에 먼저 반응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 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적도 봐야 하고요. HBM도 봐야 하고요. 디램, 낸드, 파운드리, 서버 메모리,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좋은 숫자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AI 수요가 오래 갈 수 있는지,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한국 시장의 핵심으로 담을 수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주가에만 마음을 빼앗길 구간이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실적이 다음 분기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강해지려면 한 번의 실적보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이 확인될 때 외국인의 시선도, 시장의 평가도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